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9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고 있는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중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여러 대륙이 있고 그 여러 대륙 위에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기후는 여러분들 교과서 36쪽에도 나오는데 기후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를 말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런데 기후라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우리나라의 기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약해져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후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기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온도라고 말하는 기온, 그리고 바람의 양이나 방향, 비나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측정하는 강수량, 그 외에도 구름의 양이라든지 습도라든지 햇볕이 얼마나 쬐고 그에 따라 수분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후는 보통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덥지만 양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적도는 태양과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적도 부분은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서 같은 면적에 받는 태양의 열이 많은데 극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수록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게 되어요. 자, 그래서 같은 면적에 받는 태양열이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부분은 아무래도 기온이 높게 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분의 수증기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여러모로 다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36에서 37쪽을 보면 세계의 기후를 나타낸 지도가 있어요. 적도에서 양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적도 부분은 주로 가장 더운 기후인 열대기후가 주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 북극, 남극 양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그리고 강수량 등을 기준으로 기후를 분류하게 됩니다. 기후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세계의 기후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열대기후, 그리고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런 위도에 따른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아닌 약간 다른 기준의 고산기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38쪽에서 각 기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38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열대기후 지역이 있어요. 자, 열대기후 지역은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네, 건기와 우기는 주로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시기를 건기, 비가 자주 내리는 습한 시기를 우기라고 합니다. 적도 지방의 나라들은 항상 태양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온의 차이는 오히려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와 비가 적게 오는 시기로 이렇게 계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500mm가 채 안 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년에 1300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절반이 채 안 되고 건조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실제로 건조기후 지역 중에서 사막 지형에 놓여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노란 곳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온대기후.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아주 살기 좋은 기후겠죠? 너무 더운 열대지방도 아니고 너무 추운 한대지방도 아니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그런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도 온대기후에 속해 있어요. 다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냉대기후 지역입니다. 냉대기후.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온대기후보다 겨울이 더 춥고 길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한대기후.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10도씨보다 낮다. 네, 양극지방, 적도에서 먼 지방인 적도는 이제 주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열대기후인데 북쪽 끝에 있는 북극과 남쪽 끝에 있는 남극 이런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들에서 이러한 한대기후를 볼 수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남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러한 기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5가지의 기후는 주로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태양빛과 열을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느냐에 따라 생기는 기후인데 이러한 위도의 차이가 아닌 해발고도, 즉 높이의 차이에 따라 생겨나는 기후도 있어요. 바로 고산기후인데요. 해발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적도 부근처럼 더운 지역에서도 해발고도가 즉 높이가 높은 산지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봄철처럼 그렇게 따뜻한 그런 날씨를 유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기후는 무더운 평지보다 오히려 인간이 생활하기에 유리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 도시가 발달하기도 한대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그리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그리고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이런 도시들은 해발 고도가 무려 2000m 이상이고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50m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에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상상이 좀 갈까요? 그리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해발 고도가 무려 36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유적으로 유명한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지도 대표적인 고산 지역이죠. 그 외에 고산기후 지역의 발달한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대는 열대기후 지역이라도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 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 도시가 발달합니다. 자, 이렇게 고산기후에 위치는 다양한 그런 지역의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